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니까는 저희가 사실 정치데스크 시간에 지방선거 얘기를 틈틈이 짚어드렸는데 아무래도 지방선거의 꽃은 서울시장 선거 아니겠습니까? 이 서울시장 선거와 관련해서 이 변수가 조금씩 계속 막 생겨나는 것 같아요. 여의도 정치권에. 근데 이번에 이 변수는 이 인물이 될 것 같은데요. 먼저 누군지 궁금하시죠?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저는 신당이 창당되는 날인 2월 13일에 통합을 완결시키고 대표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못 들었어요. 잘 안 들려요. 저는 반대파, 반대를 위한 반대 주장에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저는 한 분이라도 더 함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소통하고 있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 안철수 지금 대표가 서울시장 선거에 변수로 떠올랐다는 건데 이거 갑자기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가능성이 열어놓은 거죠. 이제 보통 출마할 생각이 있다는 식으로 간접적으로 이제 관련 측근들을 통해서 입이 나오고 있는데 네. 사실 이제 입장이 좀 번복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원래는 안철수 대표에 대한 그 단연의 그 경험으로 봤을 때 보통 자신의 뜻을 애매하게 말할 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당을 위한 일이라면 하겠다. 예. 저번에 이제 예전에도 이제 그런 적이 늘 있었는데 네. 그래서 지난달 24일까지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출마 결심은 아직이다. 당을 위한 일이라면 하겠다라면서 상당히 기자들이 그래서 출마를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판단이 안 섰는데 네. 어제 이제 한 야권 인사,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를 접촉한 야권 인사에 따르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출마할 생각이 있고 서울시장도 가능성이 있다라면서 자신감을 표했다는 거죠. 네. 안철수 대표의 계산은 이렇다고 합니다. 그 야권 인사에 따르면 설날까지 그 전까지 큰 그림이 그려져서 어느 정도 이제 후보군으로서 이름을 올려놔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건 계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설 민심이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그 전까지는 좀 약간 민심이 좀 모아지게끔 노력을 하겠다 이런 계산을 좀 깔고 있다 이렇게 전해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강 기자가 이 안철수 대표의 화법을 열심히 좀 연구를 해왔군요. 더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자, 안철수 대표가 이제 사실 저 얘기는 당에 도움이 된다면 서울시장 출마할 생각도 있습니다. 이 얘기는 아마 아주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안 대표가요. 자, 근데 저는 안 대표가 이 시점부터 서울시장 출마를 뭔가 마음속에 좀 그리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을 해봤거든요. 안 대표의 목소리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분이 그 당내 경선을 위해서 친문 세력에게 메시지를 던지는 목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구나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넘지 말아야 될 선은 안 넘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박원순 시장한테 서울시장 후보직을 한번 양보했던 안철수 대표 아니겠습니까? 이두하 의원님. 네. 이번에는 그럼 정말 뭐 박원순 시장과 안철수 대표 간의 이 뭐랄까요? 빅매치가 성사가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이제 그거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네. 같은 게요. 안철수 대표가 이제 안철수 전 대표라고 해야 되나요? 안철수 대표가 사실 서울시장 출마설을 흘리게 되면 야권에서 일정 부분 안철수 대표로 거의 단일화 내지는 아니면 그 주요 후보로 나오는 경우에 여당은 항상 거기 경쟁자를 생각하고 당내 경선을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당내 경선을 치를 때 지금 만만치 않은 후보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박원순 시장이 지금은 제일 유력하거든요. 근데 박원순 시장을 같이 공격할 때 제일 좋은 그 공격 포인트가 당신은 안철수 전 대표가 나올 수도 있는데 안철수 대표한테 양보를 받아서 서울시장이 됐던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와 경쟁을 하면 안철수 대표가 양보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시민들이 그런 반응을 보일 때 경쟁력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당내 경선에서 박원순 시장은 안철수 대표가 나올 땐 불리하니까 우리를 뽑아달라, 나를 뽑아달라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요. 당내 경선부터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울시장 선거가 점점 흥미진진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론조사 한번 볼까요? 여론조사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안철수 대표가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을 내비쳤는데 근데 노 기자 아직은 한 자릿수대예요, 그렇죠? 네, 저게 보름 전에 여론조사인데요. 1월 14일 조사인데 박원순 시장이 50.2%고 안철수 대표가 9.4라서 5배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그리고 출마를 한다는 얘기를 하지도 않았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28.4%를 얻고 있어서 사실은 야권 내 후보 중에 단일화가 안철수 대표로 된다는 보장도 없어 보여요. 만약에 황교안 총리가 나온다고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저 지지율 이런 것들이 사실 뭐 추이가 중요하겠습니다만은 뭐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좀 신경 쓰이는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직 뭐 선거가 그래도 좀 남아있기 때문에 저 조사가 뭐 절대적인 수치를 의미하는 건 아니겠죠. 그러면 노 기자한테 이어서 질문을 할까? 이럴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통합신당에서 이제 후보로 나오고 한국당은 사실 서울시장 후보가 뭐 이렇다 할 인물이 없잖아요. 그러면 한국당하고 이 안철수 대표가 약간 서울시장 선거에서 연대할 가능성 좀 있습니까? 지금은 사실 한국당과 국민의당 그리고 국민의당과 바른 그 정당의 그 통합하는 신당이 결이 맞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선거라는 게 서로 지금은 우리가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겠다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선거가 임박했을 때 민주당이 밀린다면은 여러 가지 가능성이 또 생길 수가 있거든요. 어허. 실제로 이런 가능성을 그 좀 얘기를 한 분이 있는데 그래요? 예, 정두환 전 새누리당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안철수의 서울시장 출마는 결과적으로는 한국당과의 연대를 염두에 둔 거다. 이런 분석을 내놨는데요. 아무래도 정두환 전 의원도 정치판에 좀 오래 계셨던 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조금 선거가 임박을 했을 때 어느 정당이 이 지역을 좀 갖고 나머지 정당은 다른 지역을 갖고 이런 식으로 약간 나눠먹기 식으로 야권 연대가 이루어지지 않겠냐 이런 가능성을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이제 남경필 경기지사 같은 경우에 안철수 대표를 한번 만난 적이 있었는데 만나고 나서 기자들한테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만약에 내가 한국당에서 경기지사 후보가 된다면 나중에 뭐 연대를 통해서 여야 1대1 후보 구도를 만들어 보겠다라는 얘기를 해서 야권 연대의 어떤 이제 필요성, 그 가능성이 이번 선거에서 좀 중요한 그 관심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런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야, 정말 역시 정치는 살아 움직이는 생물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많이 시나리오가 난무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안철수 대표와 한국당의 홍준표 대표 잘 이렇게 어울릴 것 같지 않지만 그래도 한 목소리를 낸 적이 있었습니다. 두 대표의 목소리 듣고 오시죠. 얼마나 딸을 봤으면 얕잡아 봤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겠나. 그런데 왜 갔을까? 어? 그런 대접 받으면서 어떻게 왜 갔을까? 수행하는 기자들도 보호 못 해주는 외교는 도대체 무슨 외교인지 묻고 싶습니다. 기자들이 맞은 게 아니라 국민의 자존심이 짓밟힌 겁니다. 그러니까 이두하 의원님 지금 사실 분위기상으로 보면 민주당 분위기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한국당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거죠. 그 신당과 한국당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오케이 서울시장은 안철수가 나가 대신 한국당이 안철수한테 몰아줄게. 대신에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지금 한국당 남경필 지사 있잖아요. 오케이 그러면 경기도지사는 한국당에서 나가 우리 신당에서 한국당 남경필 확실하게 밀어줄게. 약간 이런 연대가 실제로 구체화될 가능성이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렇습니까? 지금 이 문제를 제기하는 그 현역 의원들이 이런 선거 연대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약간 서울시장이나 다른 자리로 차출될 가능성이 있는 그 서울 그 현역 의원들 입장에서는 네. 사실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지금 선거가 서울시장이나 경기도지사나 수도권 자체가 쉽지 않은데 근데 현역 의원들의 경우에는 당의 후보가 되면 그 국회의원직을 사퇴해야 됩니다. 허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국회의원직을 그리고 그러니까 여당이 지금 상황이 좋기 때문에 여당에서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는 사람이 상당히 나올 거예요. 네. 그러면 오히려 한국당이 잘하면 좀 영입을 하고 하면 일당이 돼서 하반기엔 국회의장 자리도 갖고 올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생길 수 있거든요. 예. 그럼 이런 정치 지형을 생각하고 일정 부분 선거 연대론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선거 연대가 실제로 현실화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안철수 대표가 예를 들어서요. 서울시장에 출마하게 되면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내가 안 대표랑 한번 붙어볼 의향이 있어. 강력하게 지금 손들고 있는 인물이 또 한 명 있다면서요, 강 기자? 네, 최근에 이제 복권된 정봉주 전 그렇습니까? 의원인데요. 예. 어제 이제 기자들과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정치 초년생 안철수가 5년간 대한민국 정치를 농단한 것을 제대로 밟아버리겠다. 그러면서 이제 안철수 나와라 라면서 이제 주장을 한 건데 네. 게다가 이제 안 대표에 대한 좀 독설을 계속 이어갔는데요. 정치를 너무 우습게 한다. 예. 그러니까 이 세금을 몇 % 결정하는 것, 중앙선을 넘지 말라는 것, 이 모두가 정치고 정치는 하나의 삶의 철학 같은 건데 너무 가볍게 무시하고 있다. 예. 그래서 용서할 수 없다라면서 쓴 소리를 계속 날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게 약간 예고가 됐던 것 같습니다. 지난달에 채널A의 대표 프로그램 외부자들의 정봉주 전 의원이 출연해서요. 얘기한 게 있습니다. 저희가 찾아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온갖 정치 일정의 목표를 다 대통령한테 맞춰놓고 있어갖고 아니 대통령을 안 하면 정치를 잘 못합니까?
이거를 사실 무척 얘기 많이 해갖고 저한테 대해서 일단 개인적으로 감정은 안 좋은 건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1월 한 보름쯤 되면 제가 트윗 딱 한 줄을 날릴 거예요. 이거 딱 한 줄이에요. 안철수 나와라. 네, 정봉주 전 의원의 목소리를 들었는데 오늘 또 반면에요. 서울시장 불출마를 선언한 분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성이 같아요. 정봉주가 아니라 정청래 전 의원은 나 서울시장 불출마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청래 전 의원은 그러면 정봉주 전 의원한테 좀 이렇게 힘을 실어주는 약간 이런 거라고 봐야 될까요? 원래도 사이가 좋을 뿐더러 예. 또 지금 나머지 후보분들은 대부분 현역 시장,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이거나 아니면 현역 의원들이 많죠. 뭐 민병두 의원, 박영선 의원 뭐 이런 사람들처럼. 그러니까 정봉주 전 의원이 아무리 청와대에 빅사인이 있었고 뭐 문재인 대통령이 하시는 건 모두 옳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 본인이 혼자 정치인 중에는 사면이 됐으니까 그게 빅사인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지방선거 나가라는. 근데 그런 얘기를 하지만 전직 의원으로서 한계가 있으니까 아마 정청래 전 의원이 힘을 좀 실어주려고 하는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울시장 선거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 정말 변수가 실제로 존재하게 될 것